모두가 떠난 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않으셨죠?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 남쪽 끝자락, 오랫동안 사람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골목이 있었다. 벽마다 붉은 X 표시가 새겨져 있고 콘크리트 틈마다 자라난 풀이 바람에 흔들렸다. 몇 해 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지만 그 한가운데에만 유난히 어둠을 밀어내는 집이 있었다. 낮은 지붕, 낡은 대문,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린 감나무 한 그루. 해가 저물면 그 집의 불빛이 먼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집들은 모두 허물어져 창문만 남았고 사람 대신 바람이 들락거렸지만 그 한 채만은 아직 살아있는 듯 미세한 숨결을 품고 있었고 그 집의 주인은 70을 훌쩍 넘긴 남자 박만호.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사람이라 불렀다. 떠난 이웃들은 한결같이 저 노인은 저 집을 떠나지 못할 거야라며 뒷말을 남기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매일 같은 옷차림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감나무 뿌리에 부으며 오래된 집의 숨소리를 다듬듯 하루를 보냈다. 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고 젊은 날의 땀과 손길이 켜켜이 남아있는 기억의 껍질이자 삶의 모양이 깃든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는 종종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나무가 쓰러지면 나도 이 집을 떠나야겠지.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단단했고 인맥은 계절의 속도를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이면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라디오를 켜면 오래된 음악이 먼저 흘러나왔고 그 음색이 천천히 벽을 타고 방마다 번졌다. 그는 라디오를 벗삼아 하루를 정리했다. 창문을 닫고 벽돌 틈에 먼지를 털고 마루 밑에 물기를 훑어내며 세월의 흔적이 일상의 일부처럼 스며드는 일을 이어갔다. 한때 이 집은 소리로 가득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아내의 발소리가 방마다 울려 퍼졌던 시절.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잔향을 잊지 못했다. 가끔 부엌을 지날 때면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손끝이 찻잔을 스칠 때면 아내의 손이 거기 겹쳐 있는 듯 느껴졌다. 그는 말을 아끼는 대신 눈으로 집과 대화했다. 벽의 균열, 문지방의 다른 나무결, 햇살이 머무는 방향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아침마다 오늘도 잘 버텨야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은조리며 세월의 흐름에 맞춰 자신도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해가 지면 골목은 다른 세상이 되었다. 사람의 발소리 대신 허물어진 담장이 바람에 흔들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오래된 전깃줄이 흔들리며 내는 미세한 떨림, 철거 장비가 멀리서 울리는 둔탁한 진동. 그런 소리들이 얇게 포개져 밤의 공기를 채웠다. 박만호는 그 속에서도 감나무 아래로 나가 앉았다. 마당의 흙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섞여났다. 감잎이 바람에 뒤집히는 소리가 귀를 스쳤고 그는 그 소리 속에서 사람의 숨 같은 리듬을 느꼈다. 언젠가부터 밤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그를 살게 하는 듯했다. 그날 밤 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고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바람이 세게 밀려와 문이 스스로 열렸지만 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골목은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 사이로 묘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흙, 비, 그리고 오래된 사람의 체온 같은 냄새. 그는 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종이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문장은 분명했다. 할아버지, 이곳은 곧 사라질 거예요. 떠나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는 아이의 손길 같았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갔을까? 이 골목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그는 종이를 말없이 구겨버렸지만 문장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도 주전자에 물이 끓어도 그 문장은 계속 들려왔다. 떠나세요. 그 한 문장이 하루의 중심을 차지했다. 며칠 뒤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도와 표를 들고 서 있었다. 여기만 남았네요. 다음 주 철거 일정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된 벽처럼 무겁게 들려왔다. 저녁엔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다. 지금 서명하시면 보상금 조금 더 얹어드릴 수 있습니다. 박만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담담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를 끄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손끝으로 벽을 만질 때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마치 집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의 집만이 등불처럼 남아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선반 위에 낡은 망치가 희미한 빛을 받았다. 그는 손끝으로 망치를 쥐고 사람도 이런 공구처럼 오래 버티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졌다. 대문을 닫으려던 순간 감나무 뒤쪽에서 뭔가 스쳤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흙바닥 위에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고 그 자국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벽을 타고 도는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떨렸고 창문 틈 사이에서 종이장 긁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새가 날아든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천장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벽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진동. 박만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소리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방 안, 거실, 천장, 그리고 다시 복도 쪽으로 옮겨 다녔다. 사람의 발소리처럼 일정하고 또박또박했다. 라디오를 켜보았지만 노래가 소음을 완전히 덮지 못했다. 그는 볼륨을 더 높였고 곡 사이의 정적마다 또렷하게 그 진동이 다시 피어올랐다. 무언가 이 집 안에서 함께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된 집은 사람의 체온을 기억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 집이 품은 체온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날 오후 침대 머리맡에서 아내의 시계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은빛 작은 시계, 아내가 생전 생일날에 손수 포장해 건넸던 물건이었다. 유리창이 금이 가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고쳐 쓴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아내의 손등을 떠올렸다. 고운 주름 살짝 굽은 손톱, 그리고 시계를 맞추던 습관적인 눈빛. 하지만 그날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손을 더듬어 보았지만 텅 빈 공기만 잡혔다. 그는 방 안을 뒤졌다. 서랍, 장판 및 부엌의 찬장까지 살폈지만 시계는 없었고 대신 마루에 젖은 신발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작고 가벼운 발자국이었다.
어린아이의 밑창처럼 작고 둥근 발자국은 대문 쪽으로 이어지다 사라졌다. 그는 대문을 열었고 골목엔 아무도 없고 바람만 불었다. 그러나 발자국의 끝에서 감입 한 장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잠시 거기 서서 나뭇가지를 잡은 것처럼 감입은 얇게 구겨져 있었다. 그는 감입을 손에 올려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잎은 꼭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우편함에 다시 쪽지가 꽂혀 있었다. 그만 버티세요. 이 집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글씨가 더 눌러져 있었고 종이의 모서리엔 물기가 스며 잉크가 번져 손끝에 묻었다. 그 번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방금 누군가 쓴 듯했다. 그는 쪽지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종이 속에 글씨선이 비쳐나오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글씨의 모양, 획의 각도, 그리고 글씨의 높낮이가 처음 쪽지와 같았다. 그는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무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에 앉고 라디오를 끄자 집안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숨소리조차 울림이 되어 벽에 부딪혀 돌아왔고 그때 대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가까워져. 그는 숨을 죽이고 불빛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이내 작은 손바닥이 유리에 닿는 소리가 났다. 찰칵. 창문에 둥근 손자국이 남았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천천히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몸을 굳힌 채 움직이지 못했고 유리에 남은 손자국은 작았다.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손을 대고 손바닥이 닿자 유리의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 뒤엔 희미한 온기가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감나무 아래를 비춰보는데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뿐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다른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밤새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나뭇잎의 그림자가 사람의 윤곽처럼 보이곤 했다. 가끔은 아이의 형태처럼 작고 또 어떤 날은 성인의 어깨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감나무 그늘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흔들리며 벽을 타고 이동했고 그 이동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때마다 그는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졌고 마치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을 품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림자가 멈춘 순간 나무의 끝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낡은 사슬이 흔들리듯 아주 미세한 쇳소리. 그는 손전등을 켜고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고 대신 땅 위에 시계 하나가 발견했다. 그건 사라졌던 아내의 시계. 시간은 멈춰 있었고 바늘은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 시각은 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시계를 마루 위에 올려두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였지만 밤마다 미세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공기를 긁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집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어봤고 그 박자에 맞춰 잠을 청하고 아침을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그림자가 깊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이고 누군가 대신 그 얼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아닌 듯
그러나 분명 자신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거울에 손을 올렸지만 거울이 식은 물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표면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마치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손을 맞잡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확신을 가졌다. 이 집엔 단순한 기억 이상의 무언가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것은 사람의 체온보다 오래된 시간의 온도 같은 것이었다.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가 어느 날부터 멈췄다. 대신 바람의 소리가 커졌다. 감나무의 잎이 무성해졌고 열매가 익을 무렵 그는 처음으로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익숙했던 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사람이 떠날 때보다 흔적이 사라질 때 더 외로워지는 법이라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또다시 쇳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그 빛의 끝자락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심장이 천천히 박동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끝이 땅의 온도를 느끼고 그림자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감잎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잔향이 공기를 스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그를 지나가며 옷깃을 스쳤고 감잎이 발치에 떨어져 발목을 감싸듯 붙었다. 그날 이후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밤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누군가 거기 앉아 있는 듯한 착각 속에 하루를 마무리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사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클립보드를 들고 집 앞에 서 있었다. 이번 주에 철거 들어갑니다. 단호한 말이었다. 그 말에는 연민도 설득도 없었다. 그저 일정의 한 칸을 체크하듯 이 집을 한 줄의 숫자로만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박만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돌아와 빗자루를 세워두었다. 그 빗자루는 아무런 바람도 없이 천천히 기울었고 그의 그림자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집안이 다시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아직 머물러 있는 무언가의 숨결이 얇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재개발 구역의 대부분은 철거가 완료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허물어진 담벼락과 깨진 유리, 그리고 버려진 생활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 멈춰섰다. 문이 열려 있는 집 한 채가 있었다. 문틈으로 비어 있는 방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남아 있었다. 우리 집은 없어지지 않아. 그 문장은 연필로 눌러 쓴 듯 희미했지만 회계 방향과 필체가 낯익었다. 그가 며칠 전 받았던 쪽지의 글씨체와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누군가의 흔적이 여전히 이 구역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낙서는 벽 속으로 스며들 듯 번져 있었고 그 번짐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잔향이 들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길었다. 같은 길인데 발걸음이 늦어졌다. 바람이 골목을 가로지르며 먼지를 밀어냈고 그 사이로 오래된 냄새가 피어올랐다. 젖은 흙, 녹슨 철,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한데 섞인 냄새.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감나무 잎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잎사귀마다 작은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물기를 닦아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그 촉감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의 장면 하나를 떠올렸다. 아내가 생전에 말했다. 이 나무는 오래 살아남을 거야. 그 말은 그저 일상의 한 구절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는 감나무 아래에 의자를 놓았다. 달빛이 담장을 타고 내려와 마당을 비췄고 감잎 사이로 바람이 섞였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은 듯했다. 아주 얇고 그러나 명확한 리듬. 그날 새벽 바람 사이로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말투였다. 돌아가면 안 돼요. 그는 눈을 떴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여전히 귀 안에서 맴돌았다.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속삭인 것처럼 또렷했다. 그는 창문을 연 순간 바람이 들이쳤다. 감잎 몇 장이 방 안으로 흩날려 들어왔다. 바닥에 떨어진 잎사귀 위로 달빛이 스치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편지처럼 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 집이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집이 아이를 불러들이는 걸까? 새벽이 다가오자 대문이 스르르 열렸다. 바람 때문이라기엔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웠고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마루에 닿자 거기엔 다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발자국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발자국 하나. 그는 그 자국을 따라 걸었다. 감나무 아래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옆집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러나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주워 품에 넣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감잎이 흩날렸다. 그는 그대로 멈춰섰다. 사진 속 웃음이 마치 지금 이곳의 공기를 흔드는 듯 그는 알 수 없는 평온함 속에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흐트러졌고 주전자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가 이상하게 느려졌다.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오히려 더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집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붕 위의 새 그림자, 벽의 균열을 따라 움직이는 빛, 그 모든 게 하나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감나무 그림자가 창문으로 스며들고 그림자는 벽을 타고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촉감은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집의 숨결이라면 이제는 그 속에서 쉬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아침부터 공사장의 소음이 골목을 뒤흔들었다. 포크레인이 골목 어귀를 막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노란 헬멧들이 오르내리며 철제 펜스를 세웠고 철거 예고 깃발이 바람에 쓸렸다. 그 바람이 집의 담장을 스칠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오늘 철거 들어갑니다. 비워주세요. 짧은 말이 골목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창문 유리 위로 그림자가 스치며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형체였다. 공사장 감독이 손짓했다. 기계의 팔이 움직이려는 순간 감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대문 앞에 쌓였다. 그 위로 햇빛이 스며들며 번지고 빛의 결이 묘하게 따뜻했다. 포크레인이 팔을 뻗었다. 철제 팔이 벽을 밀자 오래된 벽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고 공사 인부들이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안에 불빛이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무너진 벽 너머 창문 안쪽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먼지 사이로
두 형체가 스쳤다. 작은 아이와 노인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겹쳐진 순간 불빛이 갑자기 강해졌다. 감나무 잎이 반짝이며 흔들렸고 그 잎사귀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마루 위엔 먼지뿐이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노인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아래엔 연필로 쓰인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곳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글씨는 아이의 필체였다. 그리고 사진 속 노인은 분명 박만호였다. 철거는 그날 중단되었지만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사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작업자 전원, 시야 확보 불가로 철수. 그날 이후 그 구역은 다시 봉인되고 철제 펜스가 세워지고 경고문이 붙었다. 그러나 밤마다 그 골목 끝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감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 그 불빛을 등불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장광이 남은 거겠지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감잎의 그림자처럼 다시 나타났다. 눈이 내리던 날 골목은 고요했다. 눈발이 부서진 벽돌 위로 내려앉으며 세상을 덮었다. 그 흰 풍경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새로 찍혀 있었다. 하나는 작았고 하나는 조금 더 컸다. 그 두 발자국은 나란히 감나무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엔 이제 아무 나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눈 위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작고 둥근 손이 감나무 줄기를 쥐듯한 모양으로 그 그림자는 해가 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이후 도시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다. 철거된 지역, 밤마다 불빛이 켜지는 이유. 짧은 기사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몇 달 뒤 그 자리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지도에는 재개발 구역 D-18이라고 표시되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해 다녔고 밤이면 그쪽에서 바람이 다르게 분다고 했다. 다른 바람은 말이 없다. 그저 흙냄새 속에 누군가의 숨이 섞여 있는 듯한 냄새만 남았다. 한밤중 지나가던 이가 말했다. 거기에 아직 불 켜진 집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골목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엔 아무 집도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빛은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처럼 고요히 골목을 비췄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부서진 벽돌 틈에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이 집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흙먼지와 함께 퍼져나가며 골목 전체를 감싸듯 번져갔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공기 속엔 감나무의 향만 남았다. 햇빛에 익은 잎사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숨결.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아마 집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 누구도 그 골목을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 눈발 사이에서 작은 등불이 켜졌다. 그 불빛은 천천히 흔들리며 아직 누군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다는 듯 잔잔한 온기로 퍼져갔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